버린 건 스스로 주어야 하지 않겠나? 청소부 복장의 도연이 주름진 손에 집게를 쥔 채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투는 꾸짖는 듯 하면서도 한편으론 상대를 품어주려는 아버지의 울림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자 준호가 걸음을 멈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잘 다린 명품 셔츠,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자신감으로 가득 찬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눈앞에 초라한 노인, 병원 앞을 쓸고 있는 청소부가 감히 자신에게 훈계를 하다니. 뭐라고? 주우라고? 준호의 눈매가 가늘어지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어요. 늙은이가 뭔 잔소리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이미 분노가 섞여 있었고 그의 입가에서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어디서 감히 의사한테 가르치려 들어? 주차장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간호사 2명이 걸음을 멈추고 한 환자와 보호자는 손을 잡은 채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도연은 여전히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바닥에 굴러다니는 캔을 가리켰습니다. 젊은이, 사람이라면 자신이 버린 건 스스로 치워야지. 그것이 예의라는 걸 모르는가?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낀 듯 입술을 악물며 바닥에 있던 빈 캔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거 주우라고? 그래, 받아라! 순간 준호는 손에 든 캔을 힘껏 내던졌습니다. 금속 캔은 날아와 도연의 가슴팍에 정통으로 부딪혔어요. 철컥. 차가운 소리와 함께 캔이 땅에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도연은 캔이 부딪힌 자리를 한번 내려다본 뒤 굽은 허리를 숙여 조용히 그 캔을 집어들었어요. 얼굴에는 분노 대신 깊은 실망과 안타까움이 어렸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한 희망종합병원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원 건물의 유리창을 비추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의료진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죠. 간호사들은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들은 회진을 돌며 진료에 집중했습니다. 이곳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인 김도연은 70평생을 의학에 바친 원로 의사였어요. 도연은 젊은 시절 이 지역에 제대로 된 병원이 없어 고생하는 주민들을 보며 병원 설립을 결심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지위가 낮아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 이런 신념으로 시작한 희망종합병원은 이제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응급실에는 언제나 환자들이 끊이지 않았고 입원병동에서는 간병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도연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혈압약을 챙겨 먹어야 하고 가끔씩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했죠.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차올랐고 오랫동안 서 있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만큼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욱 깊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병원이라는 곳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사업체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신성한 공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 도연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서는 회색 작업복에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도구를 들고 다니며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걸레와 물통을 들고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은 영락없는 청소부 그 자체였어요. 간혹 새로운 간호사나 인턴 의사들은
도연을 진짜 청소부로 착각하기도 했죠. 청소 아저씨, 수고 많으세요. 이런 인사를 받을 때면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편한 곳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하지만 도연은 그런 상황조차 즐기는 듯 했어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의사는 청소부로 오인한 도연에게 반말을 하며 명령조로 말했고, 어떤 간호사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환자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군가는 청소부를 하찮게 여겼고, 누군가는 고마워했죠. 도연은 이런 모든 상황을 조용히 관찰하며 사람의 본성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도연의 외동딸인 김지연은 30살의 나이에 이미 내과 전문의로서 병원에서 인정받는 촉망받는 의사였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환자들에게 따뜻하고 세심한 진료를 제공했고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온화한 성품까지 갖춘 지연은 병원의 자랑거리였죠. 환자들은 지연을 만나면 안도의 표정을 지었고 간호사들도 지연과 함께 일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지연 선생님은 정말 아버지를 닮았어요. 환자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대하시죠. 간호사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지연은 진료할 때 환자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불안해하는 환자들에게는 충분한 설명과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병실을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런 지연에게는 곧 결혼을 앞둔 연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준호라는 35살의 외과 의사였어요. 준호는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실력 있는 의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에 자신감 넘치는 말투, 그리고 뛰어난 수술 실력까지 갖춘 그는 겉으로 보기에 지연과 정말 잘 어울리는 상대였어요. 두 사람은 의과대학 선후배로 만났습니다. 준호가 5학년일 때 신입생이던 지연을 처음 만났고 오랜 시간이 흘러 다시 인연을 맺으며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어요. 준호는 지연을 만날 때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더 큰 병원을 운영해 볼 수도 있겠어. 지연이 아버지 병원도 있고 말이야. 시설도 현대화하고 수익성도 높여야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준호의 말에는 언제나 사업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지연은 준호의 이런 모습을 진취적이고 야심찬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준호 선배는 정말 멀리 내다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병원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거예요. 지연의 눈에는 준호가 든든하고 믿음직한 남자로 보였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면 주변 사람들도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며 부러워했죠. 하지만 도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준호와 대화할 때마다 느끼는 묘한 위화감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예의 바르고 똑똑한 청년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면이 엿보였거든요. 마치 계산기로 모든 걸 재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 친구가 정말 우리 지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병원 이사장의 딸이라는 조건 때문에 접근한 건 아닐까? 도연은 밤잠을 설칠 때마다 이런 생각에 빠지곤 했어요.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한평생 쌓아온 병원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연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은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준호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사람의 진짜 성품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나는 법이야. 도연은 이런 생각으로 청소부 복장을 더욱 자주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관찰을 넘어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환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간병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때로는 화장실 청소까지 직접 하는 도연의 모습을 본 직원들은 감동하기도 했어요. 우리 병원 청소부 아저씨는 정말 성실하고 친절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네. 이런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정작 도연 본인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딸의 미래와 병원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희망종합병원 앞 주차장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병원 정문 근처에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오가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 평온한 풍경 속에서 도연은 여느 때와 같이 회색 작업복을 입고 병원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집게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병원 앞마당에 담배꽁초와 휴지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담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환자들이 청소 아저씨, 수고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면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언제 준호가 나타날지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검은색 수입차 한 대가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박준호였어요. 깔끔하게 다린 정장 바지에 명품 셔츠, 그리고 반짝이는 구두까지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차 문을 닫으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지영과의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것 같았죠. 준호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병원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캔커피가 들려 있었어요. 걸음걸이부터가 자신감으로 가득했고 주변을 둘러보는 시선에는 어딘가 모르게 오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공간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병원 정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 준호는 손에 들고 있던 캔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아무렇지도 않게 빈 캔을 바닥에 툭 던져버렸어요.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캔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대로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바로 그때 쓰레기를 줍고 있던 도연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멈춰서서 준호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설마 저런 행동을 할 줄이야. 도연의 마음속에서는 실망감이 올라왔지만 동시에 이것이 바로 자신이 기다리던 순간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연은 침착하게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집게와 쓰레기 봉투를 든 채로 말이에요. 젊은이. 도연이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려 도연을 쳐다봤어요. 회색 작업복을 입고 청소도구를 든 늙은 청소부의 모습이 준호의 눈에 들어왔죠. 버린 건 스스로 주어야 하지 않겠나? 도연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캔을 향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버린 캔 때문에 청소부가 지적을 하는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준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늙은이가 뭔 잔소리야? 그냥 당신이 치우면 되잖아. 그게 당신 일이잖아. 준호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간호사 2명과 환자 보호자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죠. 도연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젊은이 사람이라면 자신이 버린 건 스스로 치워야 하는 거 아닌가?
도연은 여전히 존댓말을 사용하며 정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는 상관없지 않나?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 아닌가? 이 말을 들은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보다 나이 많은 청소부가 자신에게 훈계를 한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거든요. 아, 귀찮게 시리. 청소부 주제에 뭔 가르침이야. 준호는 목소리를 높이며 욕설을 내뱉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준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캔을 주워들었어요. 하지만 쓰레기통에 버리는 대신 그 캔을 그대로 도연의 가슴팍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내 일이잖아. 제대로 해라. 금속 캔이 도연의 작업복에 부딪히며 떨어지는 소리가 주변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간호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환자 보호자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모욕적인 장면을 병원 앞에서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도연은 가슴에 맞고 떨어진 캔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깊은 실망감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품고 있던 의심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을 맞이한 것 같았죠. 하지만 도연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캔을 주워들었어요. 도연은 캔을 들고 준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실망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그 평온함이 더욱 기분 나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유치한 짓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제대로 해. 준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지고는 병원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조금의 반성이나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한 당당함만이 보였죠. 도연은 준호가 사라진 병원 입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준호가 던진 캔이 들려 있었어요. 주변의 간호사들과 보호자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어떻게 저런 행동을? 의사라고 하던데 정말 믿을 수 없어. 청소하시는 분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소문은 물이 퍼지듯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목격자들은 곧바로 병원 안으로 들어가 동료들에게 방금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어요. 김 원장님 딸이랑 결혼한다는 그 의사, 청소부 아저씨한테 쓰레기 던졌다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도연은 캔을 쓰레기 봉투에 넣고 다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딸의 행복을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과 병원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방금 목격한 준호의 진짜 모습에 대한 충격이 뒤섞여 있었죠.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병원 안으로 들어간 지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아 소문이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간호사실에서는 목격자였던 박 간호사가 동료들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청소부 아저씨가 그냥 예의 있게 쓰레기 좀 주우라고 했는데 그 의사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캔을 던졌다고요. 박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충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병원 앞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 그 청소부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인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실하게 일하시잖아요. 소문은 간호사실을 넘어 의료진들 사이로도 번져나갔습니다. 인턴들과 레지던트들이 모여있는 휴게실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어요. 김지연 선생님 약혼자 말이지? 정말 그런 사람이야? 겉으로는 신사 같아 보이던데. 한편 지연은 진료실에서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진료가 바빠서 아직 준호가 도착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마지막 환자를 진료하고 나서야 간호사에게서 준호가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지연 선생님, 약혼자분이 오셨어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간호사의 말에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벌써 왔네. 금방 갈게. 하지만 간호사의 표정이 어딘가 어둡다는 걸 지연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간호사는 방금 일어난 일을 지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못하고 애매하게 넘어갔습니다. 지연이 로비로 향하는 동안 복도에서 만난 동료 의사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지연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지만 지연은 그저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한 지연은 소파에 앉아 있는 준호를 발견했어요. 준호는 휴대폰을 보며 여유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준호 오빠, 오래 기다렸어? 지연이 밝은 목소리로 다가갔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지연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야, 방금 왔어. 진료 끝났나? 응, 이제 끝났어. 오늘 어디 갈 거야?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둘이 병원을 나서려 할 때 원무과 직원 한 명이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연 선생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하지만 준호가 있어서 쉽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 궁금해하자 원무과 직원은 준호를 의식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준호와 지연이 병원을 나선 후 병원 안은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은 방금 일어난 일을 지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직접 말해야 한다고 했고, 누군가는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출근했을 때 분위기는 더욱 이상했습니다. 평소 밝게 인사하던 동료들이 어색하게 눈을 피하거나 뭔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결국 점심시간에 친한 간호사인 수정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연 선생님, 어제 일에 대해서 들었어요? 수정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어제 일? 무슨 일? 지연은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제 약혼자분이 병원 앞에서. 수정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다른 간호사인 영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지연 선생님, 우리가 직접 봤어요. 어제 준호 씨가 병원 앞에서 청소부 아저씨한테. 영희도 말을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냈어요. 쓰레기를 막 던지고 청소부 아저씨가 주우라고 하니까 화를 내면서 캔을 던졌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영희의 말에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두 명의 간호사가 동시에 같은 이야기를 할 리는 없었거든요. 선생님, 우리도 정말 놀랐어요. 평소에 보던 모습과 너무 달라서요. 지연은 충격에 빠져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사랑하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혹시 오해는 아닐까요? 뭔가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다른 목격자들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병원 앞에 있던 환자 보호자도 다른 간호사들도 모두 같은 증언을 했어요. 준호가 청소부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청소부 아저씨는 그냥 조용히 예의 있게 말씀하셨는데 의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연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여러 명이 같은 증언을 하는데 모두 거짓말일 리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이 아는 준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연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오빠, 잠깐 통화할 수 있어? 응, 무슨 일이야?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어요. 어제 병원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별일 아니야. 청소부 하나가 시비를 걸어서 좀 정리해 준 거야. 시비를 걸었다고? 지연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였어요. 응, 내가 뭘 했다고 트집을 잡더라고. 하찮은 일이야. 우리 같은 의사한테 청소부 따위가 뭔 잔소리야. 준호의 말투에는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의 말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떤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캔을 던졌다고 하던데?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그것도 들었구나. 과장된 거야. 그냥 주워서 전해준 거지 뭐. 준호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다는 투로 말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이 일치한다는 것을, 그리고 준호의 이런 태도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말이에요. 지연은 준호와의 통화를 마친 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의 말투에서 느껴진 차가움과 오만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청소부 따위가 뭔 잔소리야라는 말이 특히 충격적이었죠. 평소 알던 준호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에도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지연은 애써 평상시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진료를 시작하기 전 지연은 아버지 도연을 만나러 갔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들르던 아버지 사무실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사무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니 도연이 서류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밝음이 없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들어 딸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지연의 표정이 어둡다는 걸 금세 알아챘죠. 지연아,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도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준호 오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도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제 일에 대해 알게 된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무슨 이야기인데? 어제 병원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직원들이 그러는데 지연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하지만 이미 병원 전체에 소문이 퍼진 상황에서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죠. 지연아,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그 일을 알고 있다. 아버지도 아세요?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응, 여러 직원들이 이야기하더구나. 준호가 청소부에게 좀 심하게 대했다고. 도연은 자신이 그 청소부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준호 오빠는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도연은 딸의 말을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지연이 준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믿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지연아, 사람의 본성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란다. 하지만 아버지, 지연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준호 오빠를 믿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억지로 말해봤자 반발만 할 테니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병원 내의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준호가 병원에 왔을 때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는 직원들이 생겼거든요. 생각해보니 저 사람 예전에도 좀 이상했어. 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인턴이나 간호사들 보는 시선이 좀 그랬어. 마치 자기보다 아랫사람 취급하는 느낌? 맞아, 나도 느꼈어.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하지만 뭔가 차가운 면이 있었지. 이런 이야기들이 지연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준호를 변호했어요.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준호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단지 조금 성격이 급했을 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다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지연과 함께 병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점심시간이라 식당에는 많은 직원들이 있었어요. 준호는 지연과 함께 식당 한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당당해 보이기까지 했죠. 지연아, 요즘 병원 분위기가 어때? 준호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봐? 지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별거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준호는 여전히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간호사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저 사람이 그때 그런 짓을 한 사람 맞지? 쉿, 조용히 해. 준호는 그 소리를 듣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조금 높여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우리가 결혼하면 이 병원도 좀 바꿔야겠어. 시설도 현대화하고 운영 방식도 효율적으로 만들고 말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주변 테이블까지 들릴 정도로 컸어요. 지연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준호 오빠, 목소리 좀 줄여봐.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 하지만 준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돈 안 되는 환자들은 줄이고 수익성 있는 진료 위주로 가야지. 그리고 VIP 병실도 늘려야 하고. 주변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희망종합병원의 설립 이념과는 정반대되는 말이었거든요. 도연이 평생에 걸쳐 추구해온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좀 정리해야겠어. 나이 많고 비효율적인 사람들은 내보내고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채워야지. 준호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준호 오빠,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둘이서 해요. 여기서 그러면 뭐가 문제야? 어차피 내가 여기 사위가 될 사람인데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당연하잖아. 준호의 말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준호의 말을 듣고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놀란 표정을, 누군가는 분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준호 오빠, 우리 나가요. 지금 당장.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래? 난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그때 식당 뒤쪽에서
청소부 복장을 한 도연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모든 말을 듣고 있었던 거죠. 도연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감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식당에서의 충격적인 발언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병원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준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고개를 저었고 지연을 보는 시선에도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지연은 그런 분위기를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고 있을 때도 집중이 잘 안 됐고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모두가 자신과 준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목요일 오후 지연의 휴대폰에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호가 근무하는 서울 시내 대형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지연 선생님이시죠? 박준호 선생님과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상대방은 병원 의무국장이었어요. 네, 무슨 일인가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급한 일이니까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되실 때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지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날 저녁 준호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무국장 사무실에 들어서자 중년의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지연 선생님. 국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박준호 선생님과 약혼 관계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런데 무슨... 지연이 말을 잇기 전에 국장이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지난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어요. 국장은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박준호 선생님이 수술 중에 실수를 했는데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어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실수요? 어떤? 복강경 수술 중에 혈관을 건드려서 출혈이 발생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수술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죠. 국장의 말에 지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기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박준호 선생님은 간호사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신의 명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요. 국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실에 있던 간호사 한 분이 양심 선언을 해서 알게 되었어요. 환자의 안전보다 자신의 체면을 생각한다는 게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의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거든요. 의료사고나 실수가 발생했을 때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처해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었는데 준호가 그것을 어겼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연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병원 내부조사위원회에서 검토 중이에요. 결과에 따라서는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장의 말에 지연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지연은 병원을 나서면서 바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걸어봤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집중력이 떨어져서 진료에 지장이 생길 정도였어요. 환자들이 걱정할 정도로 얼굴이 상해 있었죠. 점심시간에 드디어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미안. 어제 수술이 길어져서 전화 못 받았어. 준호 오빠. 지연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수술 실수를 숨겼다고.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한 거야? 별일 아닌데 괜히 과장하는군. 별일 아니라고? 지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환자 안전과 관련된 일인데 어떻게 별일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지연아, 넌 몰라. 이 바닥이 어떤 곳인지.
작은 실수라도 기록으로 남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내 커리어에 치명적이야. 준호의 말에는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환자에게는 알렸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환자는 괜찮다니까. 결과적으로 수술도 성공했고 굳이 불안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 준호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듯이 말했어요. 지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준호와 지금 통화하고 있는 준호가 같은 사람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지연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이런 일은 병원에서 자주 있는 일이야. 다들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거지. 준호의 말에 지연은 경악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라고? 준호 오빠, 우리는 의사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알았어, 알았어. 너무 흥분하지 마. 어차피 조사위원회에서도 큰 문제 없다고 나올 거야. 내가 워낙 실력 있는 의사로 알려져 있으니까. 준호는 오히려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통화를 끝낸 후 지연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병원 앞에서의 일, 식당에서의 발언, 그리고 이번 의료사고 은폐 시도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면서 준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지연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연의 표정을 본 순간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죠. 아버지, 지연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오빠가 의료사고를 숨겼대요. 도연은 놀란 척하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준호의 병원과도 연결이 있었거든요. 그게 정말이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어요. 그리고 준호와의 통화 내용까지 말했죠.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 오빠를 사랑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니 정말 실망스러워요. 지연의 목소리는 절망감으로 가득했어요. 도연은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란다. 준호가 보여준 모습들을 잘 생각해 봐야 해. 하지만 아버지, 저는 준호 오빠와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로? 지연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연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준호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지연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지 며칠 후 준호의 병원에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사위원회에서 준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었어요. 다행히 환자에게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판정되었지만 의료진의 기록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게 되었죠. 지연은 그 소식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었어요. 준호의 태도에서 진정한 반성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저녁 준호가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연아, 조사 결과 나왔어. 별거 아니었지? 내가 말했잖아. 그래도 경고 처분은 받았잖아.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형식적인 거야. 어차피 내 실력은 인정받고 있으니까 상관없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어요. 지연은 준호의 이런 태도가 답답했습니다. 준호 오빠,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으면 좋겠어. 뭘 조심해? 난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준호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과 똑같았어요. 그 주말, 도연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고 병원의 미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일요일 저녁 도연은 지연을 자신의 집 서재로 불렀습니다. 평소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던 공간이었어요. 지연은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아버지? 지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 병원 앞에서 일어난 그 일 말이다. 준호가 청소부에게 쓰레기를 던진 그 사건. 네, 그 일은 저도 들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 청소부가 바로 나였다. 도연의 말에 지연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도연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내가 청소부 복장을 하고 병원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관찰해왔다. 특히 준호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서 말이다. 지연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청소부로 위장하셨다고요? 그래, 사람의 본성은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잘 드러나거든. 나는 준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싶었다. 도연의 말에 지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준호 오빠가 아버지한테 쓰레기를 던졌다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다. 나에게 욕설을 하고 청소부 주제에 뭔 잔소리냐며 무시했어. 그리고 캔을 내 가슴팍에 던졌지.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그 상대방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지연아. 도연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리고 우리 병원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도 말이다. 지연은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동안 준호 오빠가 보인 모든 행동들이 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식당에서 한 말들도 내가 다 들었어. 돈 안 되는 환자는 줄이고 나이 많은 직원들은 내보내겠다고 했지.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준호 오빠와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지연의 목소리는 절망감으로 가득했어요. 도연은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란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서로를 존중하고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해. 하지만 저는 준호 오빠를 사랑해요. 지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도 않을 거고. 도연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지금까지 준호 오빠가 저한테 보여준 모습은 가짜였던 건가요? 완전히 가짜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전부는 아닐 거다. 사람은 여러 면을 가지고 있거든. 문제는 준호가 보여준 나쁜 면들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야. 도연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의료사고를 숨기려 했던 것도. 지연이 중얼거렸어요. 그래, 그것도 마찬가지야. 환자의 안전보다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는 의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니? 도연의 말에 지연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게 바뀔 수는 없잖아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어요. 도연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선택은 내가 해야 해.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결혼은 두 사람뿐만 아니라 두 가족,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 일이야.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병원이라는 큰 책임도 있고. 지연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보았던 준호의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완벽해 보였던 그가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아버지,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지연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충분히 생각해봐.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라. 때로는 빠른 결단이 모든 사람을 위해 좋을 때도 있어. 도연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준호에 대한 사랑과 실망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끝없이 이어졌죠. 아버지와의 대화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마음의 혼란에서 며칠간 준호의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준호와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준호와 직접 대면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준호 오빠, 우리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 봐야 할 것 같아. 지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드디어 연락하는구나. 나 정말 걱정했어. 왜 그렇게 피했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만나서 얘기하자. 중요한 이야기야.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둘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지연은 준호를 보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준호 오빠, 병원 앞에서 청소부 아저씨한테 한 일 정말 그렇게 한 거야? 준호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태연하게 답했어요. 아, 그거 그냥 별일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과장하는 것 같아. 그 아저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거든. 시비를 걸었다고? 쓰레기 좀 주우라고 한 게 시비야?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연아, 왜 그런 하찮은 일로 화를 내?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일들이 많잖아. 준호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준호의 이런 태도에 실망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 이야기를 해보자. 정말 나를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지연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준호는 즉답했지만 지연은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럼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정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 상견례 말이야. 지연이 제안했습니다.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드디어 상견례를 하는 거야? 좋아, 빨리 정하자. 사실 지연에게는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준호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상견례가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 한 유명 호텔의 레스토랑이었어요. 준호와 그의 부모님이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네. 우리 준호가 드디어 좋은 집안의 딸과 정식으로 인사를 하는구나. 준호의 아버지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병원 이사장 사위라니 정말 자랑스러워. 준호의 어머니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준호는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곧 오실 거야. 지연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병원 경영에 대해서는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 오후 2시 정각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원피스를 입고 단정하게 화장을 한 모습이었지만 표정에는 어딘가
긴장감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어서 와, 지연아. 준호가 일어나서 반겼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반응은 평소와 달랐어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어색했고 인사도 형식적이었죠. 안녕하세요. 지연이 준호의 부모님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지연의 모습에 만족해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이야, 지연이가 정말 예쁘구나. 우리 준호랑 정말 잘 어울려. 준호의 어머니가 기뻐했어요. 하지만 몇 분이 지나도 지연의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아버님은 언제 오시는 거야? 곧 오실 거야. 지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때 레스토랑의 한쪽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고 청소용품을 든 사람이 들어왔어요. 머리에는 낡은 모자를 쓰고 손에는 걸레와 물통을 들고 있었죠. 준호와 그의 부모님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저기, 지금 청소부가 왜 여기 들어와? 준호의 아버지가 불편해하며 말했어요. 청소부 복장의 사람은 천천히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긴장했어요. 바로 아버지였거든요. 여기 청소부가 왜 들어와? 준호가 짜증스럽게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청소부로 변장한 도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준호의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거든요. 며칠 전 병원 앞에서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던 바로 그 청소부였어요. 당신은 병원 앞에서. 준호가 어리둥절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왜 그 청소부가 이런 고급 호텔에 나타났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도연은 조용히 청소복 상의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안에는 깔끔한 정장 셔츠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모자를 벗어내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이 나타났죠. 준호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게 뭐야? 왜 청소부가 여기 있어? 그리고 왜 옷을 벗는 거야?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를 청소부라고 불렀던 그 입으로 오늘은 뭐라고 부르겠는가?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어요. 준호의 부모님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일이니? 저분이 누구시고 왜 우리를 아는 것 같니? 준호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는지. 지연이 일어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오빠 소개할게. 이분이 우리 아버지야. 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아버지라고? 그래. 오빠가 병원 앞에서 쓰레기를 던지고 모욕했던 그 청소부가 바로 내 아버지, 희망종합병원 이사장 김도연이야. 지연의 말에 준호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럴 리가. 이건 말이 안 돼.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자신이 무시하고 모욕했던 청소부가 바로 장인어른이 될 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내가 나에게 캔을 던졌다.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신분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그 청소부는 바로 이 병원의 설립자이자 지연이의 아버지다.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소리니?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는 거니? 준호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건 함정이야. 왜 이런 식으로? 얼굴은 창백해졌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또한 내가 병원 식당에서 한 말들도 내가 다 들었다. 도연이 계속했습니다. 돈 안 되는 환자는 줄이고 나이 많은 직원들은 내보내겠다고 했지. 그리고 최근에는 의료사고까지 숨기려 했고. 준호의 아버지가 경악하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이게 정말이야? 그제야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오해예요. 제가 아버님인 줄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하지만 지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준호 오빠. 지연의 목소리는 결연했어요. 아버지든 아니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 지연아, 제발 들어봐. 내가 설명할게.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어.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준호 오빠, 진짜 질문을 할게. 사랑한 게 나였어? 아니면 아버지의 병원이었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어요. 도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됨을 보는 것은 간단하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된다. 준호, 너는 그 시험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준호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다니. 정말 비겁하잖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당황과 수치심이 더 크게 드러났어요. 부모님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준호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견례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상견례가 파탄이 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준호에게 일어났죠. 상견례 다음 날부터 준호에 대한 소문이 의료계에 퍼져나갔습니다. 병원 이사장을 청소부로 착각하고 쓰레기를 던졌다더라. 상견례 자리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했대. 이런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의료계는 생각보다 좁은 사회였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병원들은 서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서 소문이 빠르게 퍼졌죠. 준호가 근무하던 병원에서도 이 소문이 화제가 되었어요. 박준호 선생 말이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믿을 수 없어요. 평소에 그렇게 점잖아 보이던데. 하지만 병원 내부에서는 이미 준호에 대한 다른 불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을 무시하는 태도, 환자 가족들에게 보이는 오만함, 그리고 최근의 의료사고, 은폐 시도까지. 이번 일이 도화선이 되어 모든 것이 표면화되었어요. 생각해보니 원래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어. 간호사들 대하는 태도도 별로였고 환자보다 자신의 체면만 생각하더라니까. 준호의 병원 동료들은 하나둘씩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수술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는 간호사들도 생겼고 다른 의사들도 준호와의 협진을 피하려 했어요. 결정적인 타격은 환자들로부터 왔습니다. 준호에 대한 소문을 들은 환자들이 담당 의사 변경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 인격의 의사한테 수술받기 싫어요. 다른 선생님으로 바꿔주세요. 준호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변명하려 할수록 더 큰 비난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병원 경영진도 더 이상 준호를 감쌀 수 없었습니다. 환자들의 신뢰를 잃은 의사는 병원에게도 큰 부담이었거든요. 결국 준호는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병원을 알아봤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의료계 전체에 소문이 퍼진 상태였고 어느 병원도 논란이 있는 의사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죠. 실력은 좋지만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의사를 굳이 뽑을 필요가 있나? 환자들이 싫어하는데 어떻게 고용하겠어? 준호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서울에서 일할 곳이 없어지자 지방 병원들도 알아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의료계의 네트워크는 전국적이었거든요. 결국 준호는 서울을 떠나야 했습니다. 시골의 작은 의원에서 겨우 자리를 구했지만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높은 연봉도 사회적 지위도 모두 잃어버린 채 쓸쓸히 떠나갔죠. 한편 지연은 준호와 헤어진 후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몇 년간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이었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였으니까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지연은 밤마다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준호와의 파혼 소식이 알려진 후 희망종합병원 직원들은 지연을 더욱 따뜻하게 대했어요. 사실 많은 직원들이 준호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연 선생님이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셨어요. 간호사들이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면 평생 고생했을 거예요. 환자들도 지연의 선택을 지지했어요. 준호에 대한 소문을 들은 환자들은 오히려 안도했죠. 우리 지연 선생님이 그런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지연은 준호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자신도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진정한 파트너가 되려면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도연은 딸의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처음에는 가혹한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옳은 선택이었다고 확신했어요. 지연아, 힘들었지만 잘 견뎌냈구나. 도연이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처음에는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평생 속고 살았을지도 모르니까. 지연의 목소리에는 성숙함이 묻어났어요. 몇 달 후 병원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젊고 유능한 의사들이 지원해 왔는데 이들은 모두 희망종합병원의 철학에 공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환자를 가족처럼 대한다는 병원 이념이 정말 좋습니다. 돈보다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지연은 이런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더욱 보람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죠. 어느 날 지연은 병원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가끔씩 청소부 복장을 하고 병원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직도 그런 복장을 하세요? 지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가끔씩 하고 있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는 데는 이만한 방법이 없더라고. 도연도 미소를 지었어요. 지연은 아버지 옆에서 함께 청소를 도왔습니다. 환자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네면 두 사람은 정중하게 답례했어요. 안녕하세요. 불편한 곳은 없으십니까? 도연이 환자에게 인사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환자의 대답에 도연은 흐뭇해했어요. 지연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명령만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도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아버지,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직함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요. 지연의 말에 도연은 뭉클해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진짜 의사의 모습이란다. 환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는지가 중요하거든. 도연의 말에는 평생의 경험이 담겨 있었어요. 저녁 무렵 부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때 제가 흘린 눈물이 정말 제 인생을 지켜준 것 같아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때로는 아픔이 우리를 더 큰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법이야. 도연이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진짜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잘 헤쳐나갈 거야. 밤이 깊어가면서 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의료진들은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희망종합병원은 오늘도 변함없이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내일도 이곳에서 환자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자신이 꿈꾸던 의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처럼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파트너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품고 있었죠.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